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1월 6일 토요일이에요. 절기상 소환. 소환이면 우리 흔히 어르신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대한이 소환집에 놀러왔다 얼어 죽는다. 대한보다는 소환 때가 더 춥다 이런 얘기잖아요. 절기상 요 때가 더 춥다. 대한은 보통 한 22일, 20일 이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하순 막 들어갈 무렵일 텐데, 그때보다는 1월 말보다는 이제 이렇게 1월 초가 더 춥다. 이런 얘기죠. 이럴 때 감기, 특히 요새 독감 유행인데, 감기 조심하시고, 그 따뜻한 실내에서 강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부 시작할게요. 제가 준비한 건 오늘 고사성어다 보니까, 제목이 단장. 단은 이거는 끊을 단, 그죠? 끊을 단에다가 창자장. 자, 단장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어떤 슬픔을 말한다. 그 직역만 하면은 창자가 끊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속뜻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슬픔, 아주 깊은 슬픔, 이거를 말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이제 그 고사를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뭐냐면 진나라에 환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환온이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환온. 자, 환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총나라, 촉, 이게 이렇게 생긴 촉의 발음이 쉽지 않죠. 자, 총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양쯔강 중류의 그 협곡의 이름이 삼협, 이렇게 생긴 삼협이라는 곳을 이제 이렇게 지나가게 됐는데, 이곳은 양쪽 기슭에 이렇게 아주 높은 산이 700리나 이제 이렇게 쭉 이어져 있어서 한낮이 아니면 해를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험하고, 그 다음에 이 산이 높다 보니까 하늘이 정말 이렇게 별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죠. 이런 너무나 협곡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한 병사가 이 늘어진 덩굴 이런 그 줄기에서 매달려 노는 어린 그 원숭이를 보고, 이 이제 장난치고 놀고 있는 이 원숭이를 이제 잡아서 이제 그 포획을 한 거죠. 포획을 해서 그를 배를 타고 지금 이동하는 중에 지금 배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이제 잠시 이제 가다가 이제 쉬는 협곡이다 보니까 그 가장자리에 이제 배가 쉬고 있는 사이에 이제 이 병사가 그 장난치고 노는 새끼 원숭이를 이제 잡아서 이제 배를 탄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어미 원숭이가 본 거예요. 이 어미 원숭이가 이 광경을 보고 환원이 탄 배를 갖다가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는 물줄기 따라 가는데 이제 이 원숭이는 이제 나무를 이런 들판 같은 그러니까 나무에서 나무로 연결되는 그런 곳으로 이제 계속 이제 타고 이 배를 놓치지 않고, 왜냐하면 새끼가 그 안에 있으니까 새끼가 어떻게 될까봐 어미의 입장에서는 그 새끼를 지금이라도 당장 내 품에 안기기 위해서는 그 배가 어디로 가는지를 이제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뒤따라가다가 100여리를 이제 뒤따라가다가 이제 이 배가 좁은 곳에 닿은 거예요. 이 어미 원숭이는 내 새끼를 잃으면 어떡하나, 이 애달픈 마음에 울면서 쫓아가는데 그 기슭에 이제 배가 잠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로 이제 이 강어기에 있는 그 배에 올라탄 거예요. 어미 원숭이가. 그래서 이 어미 원숭이가 이제 몸을 날려서 배에 탁 올라가서 아주 천신만고 끝에 겨우 이제 배에 올라서 그 새끼를 이제 마주하게 된 거죠. 근데 배에 딱 올라오자마자 죽고 말았어요. 이 어미 원숭이가. 그래서 배에 있던 그 병사들이 죽은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까 거기에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배 안에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 말을 이제 이런 상황을 환원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는 환원이 새끼 원숭이를 풀어주라고, 이제 이미 어미도 죽었고 하니까는 배에 이제 데리고 갈
필요도 없고, 이 어미의 그 죽은 모습을 보면 또 새끼가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죠? 그 새끼를 풀어주라고 해서 이제 그 배에서 내려줬고, 그 원숭이를 잡아온 병사는 매질해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환원이. 이것도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거기서 자연에서 뛰어놀게 하지. 이걸 왜 굳이 배에다 얘를 강제로 데리고 가냐. 어미랑에 떨어뜨려 놨냐. 이제 이거죠. 그냥 걔네끼리 어울려서 놀면 되고, 병사들은 지금 정벌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 원숭이를 뭐하러 잡아왔냐 이거죠. 군기를 또 잡기 위해서라도 이 환원이 이제 그 새끼 원숭이를 잡아온 병사를 매질해서 이제 쫓아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보면은 단장이라는 말은 창자가 끊어졌다는 뜻으로 슬픔을 내가 이 슬픈 정도가 아주 깊은 정도를 표현한 것인데, 제가 몇 년 전인가 하여튼 책을 읽은 것 중에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이제 책을 읽은 기억이 나는데, 그 안중근 의사가 젊었을 때 이렇게 독립운동 하기 전에 어렸을 때죠. 그러니까 사냥을 잘했대요. 그러니까 잘했다는 거는 자주 나가는 것도 있고 또 잡아오길 잘 잡아왔대요. 이게 이런 그 화살 이런 것도 잘 쏘고 뭐 거의 백발백중 이런 식으로 자주 했으니까 그 사냥을. 그러던 어느 날 사냥을 하는데 그 노루가 이게 지금 마주친 거예요. 안중근 의사가 딱 겨냥하고 있는데 노루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노루가 이렇게 자기 배를 이렇게 가리키더래요. 그러니까 느낌에 딱 보니까 약간 배가 불룩한가 보니까 아기를 가진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새끼를 뱃속에 새끼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배가 불룩하니까. 그래서 저렇게 우리가 동물들을 되게 또 밈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람이 아닌 그런 동물도 어떤 때는 때로는 그래 미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저런 동물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근데 내 뱃속에 아기를 나는 살리고 싶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지 마라. 내가 죽으면 이 새끼도 죽는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그 노루는 자기 뱃속을 이렇게 발이죠. 우리로 말하면 손이지만 발로다 이렇게 가리키면서 여기 뱃속에 새끼가 있으니까 제발 나를 죽이지 마라. 이런 뜻으로 얘기했겠죠.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고, 또 그 어미가 새끼를 너무 이렇게 보호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안중근 의사도 나는 이제 다시는 저렇게 살아있는 생명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동물을 함부로 내가 죽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지금 병사가 그냥 그 원숭이 그 자리에 놔두면 되는데 굳이 그걸 잡아와서 장난삼아 그걸 들여오면은 그 어미 마음이 얼마나 많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뭐 이런 것도 그러고, 전에 그 함흥차사 제가 얘기해드렸을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박순이라는 사람이 어미소하고 새끼소, 송아지를 끌고 가면서 어미소는 이렇게 묶어놓고 그 새끼 송아지를 이렇게 끌고 갈 때 자꾸 이게 새끼 송아지가 우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냐 이제 이러면서 그 태조 이성계가 바깥으로 나오는데, 그 박순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한낱 저런 소도 송아지가 자기 어미랑 떨어지니까, 이렇게 거리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같이 오다가 하나를 데리고 가고 하나는 거기다 묶어놨으니까 서로 헤어질까봐 겁이 나니까 이렇게 소리 내서 우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인 그 이성계, 그러니까 태조가 지금 이렇게 함흥에 있고, 아들은 이게 한양에 있고, 이제 이거는 좀 모양새도 안 좋고 가서 허락을 해줘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순리다, 하늘의 이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그 송아지하고 소도 마찬가지 그렇듯이, 이런 동물들도 보면은 자기 새끼를 이렇게 보호하고 하는데, 얼마나 그 애간장이 탔으면 내 새끼를 잃어버릴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으면은 창자가 토막토막 났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를 함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죠? 또 이런 아주 그 슬픔 중에 아주 깊은 슬픔을 겪지 않고 아주 좋은 일만, 항상 웃으면서 올 한 해 즐거운 일만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단장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 또 하루 편하게 쉬시고 월요일 날 또 새로운 글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